자, 닮음이라는 걸 갑시다. 도형의 닮음입니다. 네. 노트 정리 열심히 하세요. 다 백지 볼 거야. 닮음. 자, 우리가 보통 닮음이라고 하면 비슷한 것들을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수학에서의 닮음은 완벽하게 같아야 됩니다. 뭐 했을 때?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완벽하게 포개져야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젓가락 두 개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생활에서는 닮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봤을 때 젓가락 두 개는 다릅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 다르게 생겼어요. 흠집 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닮음을 배워봅시다. 수학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꼭 확대 및 축소하였을 때 완벽히 포개어지는 도형의 관계. 닮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원이 있죠? 원. 원은 원끼리 항상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확대했을 때 포개어지죠. 그랬을 때 닮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삼각형도 마찬가지겠지. 정삼각형은 돌려도 정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얘를 좀 더 크게 그려놓고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둘 다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은 닮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쌤이 그냥 삼각형을 두 개 그렸을 때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학적으로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similar인데요. 그 앞자 s를 이렇게 발로 뻥 찼어. 그래서 S 이렇게 생겼잖아. 얘를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돼? 이렇게 누워야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닮음 기호로 씁니다. 예를 들어 A, B가 있으면 A랑 B랑 닮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삼각형을 그려놓고 대화를 해봅시다. A, B, C와 D, E, F. 좀 안 비슷한가요? 그냥 비슷하다고 치고. 이때 닮음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 삼각형 A, B, C similar 삼각형 DEF 이렇게. 이때 뭐가 일치해야 되냐면 병, 점, 각의 순서가 동일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로 출발했으면 여기서 D로 출발했으면 얘네들의 점이 동일해야 되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각도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가는 그 길이는 요 길이는 DE의 길이하고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게 아니라 동일한 비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뭐니까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3대 4면 얘도 3대 4, 얘도 3대 4여야 두 도형의 닮은 비가 3대 4가 되면서 닮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드 앵글 이거 써먹을 겁니다. SAS.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싸싸싸 조건이 있어요. 싸싸싸 닮음.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뭐냐면 사이드, 즉 세 변의 닮음이죠. 세 변의 닮음. 얘가 예를 들어서 3입니다. 뭐 얘가 예를 들어서 4입니다. 그 나머지 변의 길이도 뭐 예를 들어서 4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3대 4니까? 아니죠. 여기 네모라고 해봐. 3대 4는 4대 네모가 돼야 돼요. 3분의 16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을 지금 길이로 따진 건데 만약에 3대 4라면 이 길이 대 이 길이 3대 4여야 되고 이 길이 대 이 길이 3대 4, 이 길이 대 이 길이 3대 4여야 돼요. 즉 싸싸싸 닮음은 모든 변의 길이, 즉 세 변의 비가 같은 삼각형, 그 조건입니다. 세 변의 길이 비가 같은 삼각형 조건. 자, 여기 싸싸싸 닮음이야. 다음에 두 번째 닮음은 뭐냐면 SAS 닮음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가시면 돼요. S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변의 길이하고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의 닮은 비가 같아야 되고, and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와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변과 변 사이에 각이 있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끼인 각이 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쌤이 써놓은 게 이렇게 써놨거든? 이거 뭐냐면 TH 발음 있죠? 발음 기호. 발음 기호, 이 뭐라고 읽지 그러면? 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세타입니다. 세타라고 해요. 세타. 임의의 각을 표현할 때 그리스 문자로 보통 세타를 표현합니다. 뭐 책에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은.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두 변의 비가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같아야 되냐면 그 끼인 각이 같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세타랑 여기 있는 세타가 아니라 막 여기 있는 비는 일정하대. 두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대. 이 상황에서 여기 20도랑 여기가 20도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이 같다라는 조건이 없거든. 그럼 닮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60, 여기가 70인 순간 얘네들이 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각이 비가 같지만 각이 하나라도 다르면은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잠깐만. 혹시 그 끼인 각이 같다는 거 이해되나요? 네. 이해돼? 여기 각이 50도면 여기가 막 예를 들어 20, 50이면은 70이니까 110이어야 되잖아. 네. 근데 여기가 70이 아니라 60이면은 여기 각이 달라지면서 닮음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각이 같으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세타의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며, 그럼 길이의 비가 일정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봐. 뭐 예를 들어 쌤이 여기가 뭐 5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닮음이 되려면 요쪽에 이렇게 각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평행해야 되거든? 그래야 여기 뭐 A, B, C가 있고 D, E가 있다라고 쳤을 때 A, B, C라는 삼각형과 D, B, E라는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겁니다. 왜 닮음이 되냐면 평행하다며, 평행하니까 동의각이 같고 억각이 같고, 평행한 두 직선은 오직 한 평면에 존재하고 1차 함수의 기울기는 같고,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두 선은, 중점에서 연결한 선은 밑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는 2분의 1이고, 등적변이 연결식 두 가지, 이제 머릿속에 지금 평행선 하자마자 7가지가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동의각이랑 여기 있는 동의각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비율들이 일정하게 되면은, 비율이 일정하잖아. 예를 들어 뭐 여기가 1대 2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1대 2가 되는 거잖아. 일단 두 개의 비의 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만큼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의 각은 동의각으로서 평행하면서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가 일정할 때.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뭐 얘가 3cm예요. 얘는 뭐 4cm예요.
여기를 하고 얘도 여전히 3cm예요, 4cm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전히 이등변 삼각형 되잖아. 그럼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잖아. 얘네들이 전부 다 같게 되지? 그럼 얘랑 같다라는 게 동위각이 같으니까 평행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 의미로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두 변의 비가 같고,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아야 됩니다. 길이가 빠졌나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의 비가. 무조건 끼인 각이 같아야 됩니다. 다른 각이 같으면 닮음 조건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 끼인 각이 같냐 아니면 다른 각이 같냐에 따라서. 근데 조금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등변이야. 그 이등변이라고 나와 있고 예를 들어 뭐 여기 각이 주어졌어. 그럼 여기 각이 주어지면 이등변 성질에 의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정해지고 여기 또한 정해질 때는 그런 때는 다른 각이어도 상관없어요. 얘기 되나요? 무슨 말인지 돼? 다음 마지막 닮음. 가장 많이 쓰이는 닮음이에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닮음인데 어떤 닮음이냐면 AA 닮음 조건입니다. 이건 뭐예요? 변의 길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두 개의 각만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같아지기 때문에 두 개의 각만 같으면 그냥 닮음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웬만한 닮음은 AA로 갑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율을 주자면 얘가 90%, 얘가 5%, 얘가 5%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도 안 돼, 사실. 얘가 95% 이상이야. 99%.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얘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겠지만 앞으로 너네들이 중3, 고1, 고2, 고3을 거쳐가면서 대부분 다 각에 대한 닮음만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AA 닮음은 변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오직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이니까 같으면 됩니다. 같다. 여기도 같은 삼각형이라고 할 거 없이 같다. 쌤 오랜만에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A, B, C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쌤 쓰는 거 따라서 쓰는 게 정리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쌤 더럽게 정리 못 하거든요. 자, 삼각형 A, B, C similar 삼각형 D, E, F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에 있는 점이 같다를 우리가 대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을 때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야. 대응점. and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하고 같아요. 각이 같으니까 대응 각에 해당이 되겠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 변의 길이가 같으면 대응 변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닮음을 얘기를 하려면 대응 변 점 각이 순서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A, B, C로 갔으면 여기서 D, E, F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삼각형이니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을래요? E, D, F예요? 이러시면 순서가 달라지는 거라고. A랑 E랑 같아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순서 지켜야 돼. A부터 출발했으면 D랑 같아야 되고 B에서 E랑 이런 식으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대응하는 차이
자, 예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자, 지금 현재 요렇게 ABCD랑 EFGH라는 두 사각형이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대응 점병각을 맞춰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AD는 여기 선분이죠. AD의 선분. 즉 EH의 선분의 길이의 B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곧 닮은 B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와 너의 닮은 B는 몇 대 몇이냐 했을 때 6대 9죠. 6대 9. 근데 6대 9는 우리가 좀 더 약분을 해줘야겠네.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로 3을 약분을 해주면 2대 3이 되겠죠. 그래서 너와 너의 B는 2대 3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의 길이가 4예요. 그럼 여기 길이 얼마여야 됩니까? A, B의 닮은 B, 지금 길이 B가 4야. 그럼 이 F의 길이는 6이 돼야겠죠? 2대 3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됐나요? 그 다음 또 물어보는 게 HG의 길이를 구하래. 아, 그러면 여기 길이를 8이라고 줬나 봐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겠어? 12. 그치. 여기다가 4를 곱했으니까 여기 4 곱해서 10이라는 길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지? 일부러 지금 너네들한테 짝수밖에 안 줬어. 홀수 줘볼까? 여기 9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13.5. 그렇지, 13.5. 좋아요. 되는 거 맞아? 아니, 이렇게 2대 3은 9대 네모다 해놓고 얘가 선분 이제 FG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27, 2분의 27이니까 27의 반절 13.5.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대응 전병각을 맞춘 얘네들의 기호라면 여기에서 AB의 길이랑 EF의 길이가 2대 3이면 어느 두 선분을 잡든 BC를 잡든 FG를 잡든 얘네들도 2대 3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 쓰는 것도 무조건 대응 변점각을 맞춰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순서 꼭 지키세요. 이제 지금 너네들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돌아갈 거라고. 돌아가게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얘 보고 문제 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95도니까 여기 몇 도겠습니까? D의 각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H의 각이랑 같아요. D의 각이랑 H의 각이 같아요. 95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동일선상에서 이 동일선상에서 닮음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가면 돼. 여기 몇 도? 75도 이렇게. 보이는 위치대로 가면 되죠. 되니? 이게 닮음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다음. 입체 도형에서 입체 도형에서도 뭐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합니다. 입체 도형도 해볼까요? 뭐 이렇게.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삼각기둥. 자, 두 삼각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래요. 이 두 도형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 정삼각형이라고 해볼게요. 두 삼각기둥의 닮은 비는? 3대4. 그렇지. 3대4 이렇게. 6대8이니까. 쉽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길을 예를 들어서
뭐 12라고 했어. 그럼 여긴 얼마? 그치, 16. 바로 나오죠? 3대 4의 비율. 얘도 3대 4잖아. 얘도 3대 4. 이렇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입체도형의 B도 대응 변정각을 만족시키면 되겠다. 뭐 닮음 도형 그리기, 뭐 닮음의 중심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딥한 내용을 배울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자, 여기 주어 되나요? 그러면 이번엔 무슨 대화를 해볼 거냐면 닮음이 조건이 필요 없이 항상 닮음인 두 도형의 관계를 얘기를 해볼까요? 항상 닮은 도형.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원이 있죠. 원은 항상 닮아요. 어떤 원이든 간에. 오케이? 반지름의 B가 두 도형의 닮은 B가 되겠죠. 그 원이 있다라면 또 누구도 있지? 구도 있죠. 구는 그러니까 원이랑 구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제 평면이야. 평면. 2차원이죠. 2차원. 근데 구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죠. 입체. 얘는 몇 차원? 3차원이죠. 3차원. 그래서 원은 요렇게 생긴 게 원이고 구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입체처럼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구도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닮은 두 도형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그치, 정삼각형. 근데 정삼각형이라고 적기에는 정 들어가고 사각형도 항상 닮음일 거고 정오각형도 두 정오각형끼리는 닮음일 거잖아. 각이 다 같으니까. 그렇다면 그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을 한꺼번에 어울러서 뭐라고 불러줘야겠지? 그렇지, 정다각형. 그럼 얘 여전히 2차원이죠. 그러면 3차원에 대한 정다각형 뭐가 있을까? 다각형 말고 예를 들어서 정사각뿔, 정오각뿔 뭐 이런 거 있다 해봐. 정육면체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지, 정다면체. 그렇죠, 정다면체. 그러니까 서로 같은 정다면체끼리도 항상 같은 입체도형이 되는 거죠. 이런 거야, 이런 거. 이 삼각기둥이었잖아, 그치? 정삼각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닮았으니까 뭐 얘네들이 또 닮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야. 아니, 근데 얘가 닮았다고 해서 닮진 않아. 이 길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닮았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푼 거야. 그래서 두 도형의 정다면체는 닮았다. 쟤는 정다면체는 아니니까. 이해되죠? 정다면체 아니야. 얘는 정다면체라고 얘기 안 해. 정다면체려면 자, 정사면체는 어떻게 그리지? 정사면체가 뭐죠? 면에 4개의 면이 같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면체거든. 그럼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 그림이 너무 이상한가요? 네, 이상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의 합동인 거죠. 정다면체는. 합동은 우리가 1대1 닮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 먼저 배웠던 이유가 가장 쉬운 닮음이었기 때문이야. 1대1 닮음이 합동. 그래서 이 길이 전부 다 길이가 같으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합동이에요. 닮았어요. 그죠? 1대1로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 어떤 도형이 있을까? 생각해봐. 사각형은 닮은 게 없을 거고 사다리꼴은 어때? 두 사다리꼴은 항상 닮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은요? 평행사변형도 얘기할 수 없어요. 마른 모락 직사각형도 안 돼요. 정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우리가 배웠던 사각형은 없네?
우리가 배웠던 뭐 삼각형 없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원에서 좀 쪼개보면 어떨까? 반구. 그렇지, 반원. 그렇게 생긴 아이들은 다 같겠지. 근데 그 반구랑 반원을 얘기할 때 뭐가 동일한 거냐면 그들이 이루고 있는 중심에 있는 각이 동일할 때야.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런 거야. 부채꼴에 대한 대화를 하자면 여기 각이 같으면, 즉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이게 좀 특수하겠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항상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얘네들이 닮았으니까 뭐 이렇게 쭉 갈 때 요렇게 그어 놓으면 얘랑도 다 닮음이야. 그죠? 그리고 그 도형의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우리가 닮음의 중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려다 말았던 거.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도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암기한 상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쌤이 질문할게. 닮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자, 두 부채꼴 항상 닮음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뭐가 같아야만?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만. 자, 또 질문할게. 두 이등변 삼각형. 아니죠? 왜 아니야? 그렇지. 거기도 여전히 꼭지각의 크기가 같아야만이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닮음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삼각형? 좀 특별한 삼각형 하나 더 있네요. 특별한 삼각형. 삼각형. 항상 정삼각형 말고도 다른 어떠한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에요. 오! 좋아. 근데 그거를 그 꼭지각에 하필이면 누구였으면? 직각이면 이등변이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다. 이등변은 어차피 들어가야겠구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하고 싶었거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를 좀 더 아울러서 얘기하는 게 아까 말한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두 정오각형. 어때? 두 정오각형. 그죠? 정오각형 길이는 내각의 크기가 5개 전부 다 같을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닮음의 조건 얘기를 했어요. 자, 닮음의 조건 얘기했으니까 닮음으로 넘어갑니다. 쓱쓱쓱. 자, 6, 4, 8, 9, 6, 12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닮음인가요? 그렇죠. SSS 닮음입니다. 이유는요, 6대 9랑 8대 12, 4대 6이 전부 다 누구로? 2대 3으로 동일하네요. 그래서 삼각형 누구랑? ABC랑 시밀러 삼각형 누구랑? DF랑 동일하네요. 됐나요? 쌤이 만약에 얘네들을 바꿔놓으면 얘네들도 바뀌겠지? 자, 그래서 싸싸싸 닮음이 되겠습니다. 닮음 계속 갑니다, 지금. 자, 일단 누구랑 닮았게 해요? 아, 여기 안 썼나요? A, B, C, D, E라고 할게요. 자, 삼각형 누구랑? E, B, A. E, B, A라고 써볼게. 그래, A, B, A. 삼각형 E, C,
D. 오, 좋아요. 그럼 무슨 닮음인데? SAS. 그렇지. SAS. 너랑 너. SS. 여기 각이 A죠? 여전히 여기서도 SS. 여기가 A니까 SAS. SAS 닮음이죠. 몇 대 몇 닮음입니까? 1대 2 닮음이죠? 3대 6, 4대 8.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삼각형을 요렇게 그리시면 여기가 2. 그죠? 근데 얘가 지금 4가 이쪽 여기가 4가 와야 되고 여기가 3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에서 B로 가야 4네. B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래서 2BA에서 2B 여기서 했네요. 2BAS니까 지금 이제 동일하게 그림을 맞췄잖아. 2BA 맞췄으니까 2CD로 가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달라지면 얘도 달라지면 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괜찮아? 네. 나도. 자, 다음 쓱쓱쓱 A, B, C, D, E가 있습니다. 야, 여기가 55도고요. 여기가 55도입니다. 자, 이럴 때 뭐야? 얘는 무슨 닮음일까요? 했을 때 일단 쌤이 여기다 삼각형 ABC라고 썼습니다. 누구랑 닮음이네요. 누구랑? 삼각형 ADE랑 무슨 닮음이죠? SAS. O 아닙니다. ASA. 아닙니다. AA 닮음입니다. 왜 AA 닮음이에요?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랑 일단 동일한 각이 동의각이죠, 동의각. 그지? 동일한 위치의 각. 여기가 평행하네요? 오, 근데 말이야, 아베 말이야,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각 A가 동일하네요. 누구랑? 얘랑 그냥 동일하잖아. BAC나 DAE나 동일한 각이야. 그러니까 공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각이 하나가 공통이고 나머지 각이 하나가 같으니까 AA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얘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AA 닮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SAS 닮음. SAS 닮음. 이렇게까지 쓰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거야. 얘도 여기 뒤에다가 써서 닮음 이렇게. 근데 우리 이제 편의상에 이 정도만 쓰는 걸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써야 돼. 아시겠죠? 여기 지워도 되나요? 항상 닮은 도형의 관계. 수업 잘 들어야 돼. 오늘 또 확인 학습 있을 거 아니야. 자, 오른쪽 그림 ABC랑 DEF가 닮음입니다. 자, 다시 여기다 써줄게요. ABC랑 쓱 삼각형 DEF가 닮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닮음 조건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니? 라고 했을 때 SAS 닮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라고 해봤습니다. 어떤 조건 필요하겠습니까? 교육변의 길이가 일단 선분 DE의 길이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주어지면 되냐 이거야. 그치, 선분 DE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지면 되죠? 지금 얘가 3대 4 닮음이죠. 4대 3 닮음. 4대 3 닮음 얘부터니까. 그죠? 얘도 4대 3이면 D가 누구라고 주어지면? 6이라고 주어지는 그 순간 SAS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 따라오고 있어? 다음! 또 어떤 닮음 얘기하고 싶냐면 AA 닮음이고 싶나 봐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AA 닮음이 되죠? 그치, 여기가 75도가 되는 그 순간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여기 조건이 이 길이에 대한 조건이 하나 들어오던가 여기 각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오던가 그래야만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닮음 조건 3가지 있었는데 싸싸싸 닮음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면 사스 닮음인지 아니면 AA. 가장 쉬운 거는 사실상 두 각이 닮았냐 같으냐 이거부터 확인해 보는 게 쉽습니다. 두 각이 같으면 닮음일 거니까.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삼각형에서. 그러면 사각형에서 닮은 조건은요? 없어요. 원래 도형의 기초는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적당히 쪼개가지고 삼각형으로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각형은 뭐 삼각형 조건에 닮은 조건에 뭐 일정한 것들이 같게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뭐 정형화 시킬 수가 없어. 사각형부터는. 그렇게 얘기되면 되겠네요. 자, 예제 문제 또 어려운 거 하나 하고 중요한 거 외우러 갑시다. 자, 지금부터 x의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s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x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아, 이 조건이 하나 모자라는데? 아, 여기 지금 각이 같다고 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각은 공통이잖아.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그럼 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봐. 똑같이. 그리고 나서 똑같은 각의 위치를 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요 각의 길이는 10이죠. 동그라미에서 여기 1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각에서 없는 각. 요 각에서 없는 각의 길이가 9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동일한 위상으로 이제 두 삼각형을 얘기를 했으니까 x 대 12는 18 대 9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 2배 됐네. 여기도 2배 되면 돼. x 얼마? 그렇게. 이렇게 닮음을 찾아내면 돼요. 자, 하나 더. 쓱쓱 스르륵 스르륵. 짠. 여기가 4. 여기 6이야. 여기도 6이야. 여기는 5야. 자, 이번엔 길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닮음일지 몰라요. 그거 찾아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닮음일지 아닐지 몰라요. 근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각은 공통이라는 거 알겠어. 누구랑? 너랑. 얘는 사각형이잖아. 닮음일 수가 없지. 그럼 사실상 삼각형은 2개밖에 없네. 그렇다면 그냥 너를 다 같은 위상으로 그냥 그려주라고. 동그라미에서 여기 뭐야? 여기 빵꾸똥 동그라미랑 X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랑 평행하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돌려가지고 여기가 X, 여기가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얘랑 동이각은 아니잖아. 평행하진 않잖아. 평행하려면 여기의 길이의 비랑 여기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되거든. 그 길이의 비가 동일시 여겨지거든. 얘가 근데 4대 5인데 얘는 6대 3이잖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고 색동에서 빵동은 얼마? 4. 여기가 5. 여기가 6이겠죠. 됐나요? 오. 그러면 얘가 지금 10이고요. 얘가 8이에요. 그러면 4대 8은 5대 10. 오! 동일한 위치에서 지금 1대2는 1대2가 맞춰졌네? 그럼 여전히 1대2여야 되니까 x 얼마입니다? 10. 요렇게. 괜찮아? 예? 그러니까 이 삼각형, 지금 이대로는 요 삼각형이랑 닮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해돼? 그대로. 그러니까 얘랑 지금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얘랑 얘가 닮았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삼각형을 돌려가지고 A4 용지가 요렇게 있는데 얘를 요렇게 돌려서 놨다고. 그렇게 놨더니 여기가 지금 X가 이쪽으로 오고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숫자들을 써놓고 봤더니 길이의 비가 4대 8, 5대 10으로 1대2, 1대2가 동일하다 이거야. 그 나머지 변의 길이도 1대2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지. 각이 지금 이미 같고 길이의 비가 같잖아.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사스 닮음인 거죠. 사스 닮음 찾아서 지금 문제 푼 거야. 얘기돼? 어렵죠?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지금 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할 겁니다. 앞으로 수업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할 거고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 잘해야 돼. 설명 다 듣고 이쁘게 정리를 하세요. 여기도 지우고 그냥 저기서부터 차례대로 갈게. 그냥 자동문처럼 그냥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름은 직각 삼각형에서 발내린 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발내린 삼각형. 자, 무슨 얘기냐? 쓱. 아, 잠깐만.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가파르게. 직각 A, B, C가 있고 여기에서 직각에서 발 내려서 직각을 만들어 놓은 삼각형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동그라미 얘가 X라고 해봤어. 그럼 큰 삼각형에서 잘 보세요. 동그라미 X잖아.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는 항상 얼마여야 돼? 90도.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여기 직각 있고 여기 동그라미니까 여기 각도 X각이라는 각이고 and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여야 되니까 여기 각이 동그라미죠. 그럼 닮음이 사실상 몇 개 나옵니까? 닮은 삼각형이 A의 닮음으로 총 3개. 3개 나오죠. 3개. 인정합니까? 네. 인정해? 그럼 그 3개를 똑같이 그려볼까요? 똑같이. 요렇게 직각. 다음 요렇게 해서 여기 직각. 그럼 여기를 이제 A, B, C로 닮은 걸로 지금 맞춰놓은 거잖아. 직각. 그치? 그러면은 A, B, C로 봤을 때 여기가 X,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 동그라미야. 그럼 요 삼각형부터 여기 갖다 놨다고 생각하자. 그죠? 그러면은 여기 A는 어차피 A죠. 아니지! 요 삼각형 갖다 놨을 때 직각은 여기잖아. D지. 그러면 여기 점은 얼마야? 여기 점은 D죠. 맞죠? 그럼 여기 X에 대한 해당되는 점은 누구? 지금 이 삼각형을 이렇게 갖다 놓겠다고. 동일한 위상으로 보려고. 쉽게 보려고. 여기 점 어떤 점? B. 그렇죠. B. 그럼 나머지 한 점은 A. 자, and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이제 또 이렇게 돌려놓을 거야. 그럼 직각에 해당되는 점 누구? D. 그렇지. D. X에 해당되는 점은? A. 그렇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점 C죠. 됐어요? 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첫 번째, A, B, C하고 similar 삼각형 D, B, A하고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쓸 수 있어. 이제 너랑 닮았어, 너랑 닮았어, 너랑 닮았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A, B의 길이, B, D 이네들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 얘기 이해 잘 되면 중3 때도 쉬워진다. 잘 보세요. 진짜입니다. 이때 이 삼각형 ABC에서 쌤이 A, B 대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야. 공식 4개인데 4개 다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외우면 편한지까지 알려줄게. 걱정 마세요. 정리는 하고 어떻게 외우면 편한지 알려줄게. A, B 대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D, B, A에서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대응되는 변이? A, B에 대응되는 변. 그렇지, D, B. B, D라고 쓸게요. D, B라고 쓸게요. D, B. 맞죠? 여기에 대응되는 변은 B, D가 맞잖아. 맞죠? 그거는 큰 삼각형에서 이번엔 BC를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큰 삼각형에서 BC를 얘기를 하면은 작은 여기 삼각형에서 누구가 대응되는 변? BA. 그렇지, BA.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도 지금 쌤이 요거 대 요거를 한 거거든. A, B 대 BC.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대 요거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비례식에서 너랑 너랑 곱한 거랑 너랑 너랑 곱한 거랑 같네? 맞나요? 그러면 A, B의 길이는 사실상 A, B의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B의 길이랑 동일한 거지. 맞나요? 그래서 너랑 너랑 곱한 거 먼저는 A, B의 길이의 제곱은 어차피 길이 관계로 본다면 BC랑 BD, B를 기준으로 해서 BC랑 BD 곱한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즉, BC 곱하기 BD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게 첫 번째야. 다음 두 번째. 자, 여전히 삼각형 ABC하고 닮았습니다. 누구하고 닮았다고 할 거냐면 이번에는 얘랑 닮았다고 해볼게요. 누구랑? ABC랑 누구랑? 그렇죠. DAC랑 이렇게 닮았네요. 됐죠? 좀 큰 삼각형이랑 요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삼각형에서는 AC대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C대 B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C대 BC를 한 거지? 그럼 그거든 여기서 그냥 대화하면 되죠? AC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그렇지, DC. 대 BC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곱한 거랑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야 되죠? 따라서 AC의 제곱은 어떻게 되지? 오케이. 근데 C가 공통이잖아. 그럼 C에서부터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CB 곱하기 CD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CB 곱하기 CD. 이처럼 BC, BD. B에서 C, B에서 D. C에서 B, C에서 D.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공식 두 번째야.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삼각형이냐면, 얘네 둘 삼각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둘. 오케이? 오케이. 저 둘이야. 그럼 삼각형 DBA라고 썼네요. 그럼 누구랑 닮았어? 이렇게 둘이라 그랬으니까? DAC. 삼각형 DAC. 자, 그럼 누구 대 누구 할 거냐면, 자, 갑니다. 요렇게 DA라고 할게요. DA 대 DA 대 DA 대 누구냐? BD 요렇게라고 해볼게요. D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거든 여기선 누구 대 누구? 그렇지. DA 했으니까 DC 대 DB라 했으니까 DA. 됐나요? 오, 여전히 얘네 둘이 곱한 거는 얘네 둘이 곱한 거랑 동일해요. 그죠? 근데 여전히 나는 무슨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 대해서 이 둘의 닮음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네 둘은 그냥 보기용으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나중에 공식을 외우고 써먹을 때는 얘네들을 써먹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얘기할 때 DA보다는 AD가 편할 것 같아요. 순서상. 그래서 AD의 제곱을 가는 겁니다. 순서상 지금 AB의 제곱, AC의 제곱, AD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DA의 제곱은 요거랑 요거 곱한 거네? 기준이 D라고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DB 곱하기 DC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세 개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넓이에 관한 공식이에요. 넓이. 저거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외우기 쉽게 만들어 줄게요. 보세요. 자, 정리 급한 게 아니야. 항상 적는 시간 줄게. 이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좀 쌤도 이제 말이 오락가락 하는데 무조건 암기해 막 이렇게 강요를 하지만
쌤이 뭔가를 설명할 때는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집에 가서 외우는 걸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는 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수업 시간에는 항상 이해가 먼저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쌤 말이 그냥 어폐가 좀 많잖아. 수업에는 집중하고 들어라, 이런 얘기야. 자, 갑니다. 일단 첫 번째 공식부터 보세요.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자, 전부 다 B가 있잖아. 인정합니까? 여기는 C가 있고 여기는 D가 있죠. 그래서 얘가 기준점이라고 볼 거야.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 방향으로 가서 도착할 수 있는 점이 누구밖에 없어? 이쪽 방향으로 가서 도착할 수 있는 점이 A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비례식으로 B 대 B는 B 대 B야라고 하니까 분명히 2개 곱하기 2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방향이 하나죠. 그럴 때는 제곱입니다. 아, 여기 2번 가. 그래서 A, B의 제곱은 이렇게 된 거야. 여전히 그 다음 너를 B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서 도착할 수 있는 점이 D로 갈 수도 있고요. B에서 C로 갈 수도 있어요. 인정? 그러니 그냥 너 곱하기 너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준다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 2번 가고, 그러니까 곱하기야.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가 되는 겁니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야, 이렇게. 원투, 원투. 하나, 둘, 이렇게. 숏, 롱. 오케이? 요건 페이크지? 어? 2번씩 치면 돼.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 오케이? 된 거다. 된 거 맞지? 맞아? 그냥 지금 바로 외워주면 돼. 다음 2번째. 빨간 걸로. 누가 기준? D가 기준. C가 기준, C. C가 기준. 그지? 오,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몇 개? 1개. 그러니 몇 번 가? 2번 가. 여기 2번 가세요. 2번. 그래서 AC의 제곱이야. AC의 제곱. 근데 C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여전히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네요. 여기 또 이제 이쪽에서 하나,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 이렇게. 외우신 거지? 외우신 거 맞지? 2번씩 가면 돼.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 이렇게. 여긴 B지만 여긴 결국은 곱하기잖아. B로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B로 외워야 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림이 나오면 그냥 그림으로 나오는 게 편해요. 주제와 외우는 방법만 사실 외워도 돼요. 이해는 당연히 선행. 오케이? 다음. 끝났어. 이제 3번째. 이거는 누가 기준? D가 기준이야, D가. 얘는 좀 다구리 중이야. 어쨌든 위로 방향은 어때? 위로 방향으로는 여전히 2번 갈 수 있는 방향이. 그 다음에 이거를 직선으로 봤을 때, 그치? 이쪽 방향 한 번이랑 이쪽 방향 한 번이 있죠. 따라서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 됐습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곱한 거는 요거 2번이다. 이렇게. 그러면 A에 대한 기준은 없어, 지금. 밑에 있는 점들에 대한 기준이야. 밑에 있는 점들은 큰 삼각형에서 빗변의 위에 있는 점들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씩 곱하면 돼. 그 방향성이 하나면 2번 곱하고, 방향성이 2개면 그 길이까지 곱하면 돼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을 뭐라고 부르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 자, 다시. 외심이 있어. 외심인데, 잘 봐. 외심이야. 머릿속에 생각해, 빨리. 외심이 있어. 성질 나올 거야. 원주각의 크기가 90도래요.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였죠? 그렇지. 180이지. 그 말은 직각삼각형의 중점은 어디에 존재한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 즉, 요렇게 원이 있다라면야, 지금 여기에 뭐가 존재해야 돼? 원의 중심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여기가 90일 때 여기 180인 거니까.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두 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요 원과 원 밖의 한 점에서 원까지 만나는 점의 길이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중3까지 그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때도 이제 원투 하면 돼요. 원투, 원투. 이렇게. 원까지 만나는 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게도 얘가 직각이 아니어도 돼, 그때는. 그때는 요렇게 삐뚤어져서 해도 닮음으로써 설명이 되기 때문에 원까지 만나는 점 한 번, 원까지 만나는 점 두 번.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게 성립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선행 한번 살짝 해보자면 요런 거야.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P가 있고 A, B, C, D가 있으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로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거 쌤이 닮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여기 각이 같고 얘네들은 각은 안 같아. 여기 X면 여기가 X거든. 나중에 이제 사각형의 성질을 배워오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여기 각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비례식은 뭐 너대 너는 너대 너다니까 서로 거꾸로 되면서 원투 원투 하시면 돼요. 중3 때 하면 되겠지. 이거는 다시. 자, 그럼 네 번째 공식 갑니다. 네 번째는 넓이에 대한 관한 공식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겠어? 그치? 그거 반전해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 여전히 여기 발 내렸기 때문에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볼 수 있거든? 무슨 말 되나요? 그래서 일명 넓이에 관한 소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곱한 거는 요렇게 곱한 거랑 동일해요. 즉 저기에서 기호로 써보면 AB 곱하기 AC는 누구지? AD 곱하기 BC. 요렇게. 오케이? 소공식. 요렇게 곱한 거는 요렇게 곱한 거랑 동일하다. 넓이 관한 공식입니다. 됐나요? 저거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요렇게 네 가지 쓰는 게 어렵진 않아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식 까먹지 마세요. 이 중3 들어와가지고 야 직각삼각형에서 발리는 삼각형이네. 뭐가 생각나야 되더니 글쎄요. 정리하세요.